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미룸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했는데 강의 요즘 미루지 않고 잘 듣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에서의 어떤 심리 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긴장에 의한 어떤 긴장이 유발하는 심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룸만큼이나 긴장도 저희가 자주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긴장이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긴장으로 인한 어떤 불안을 가라앉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리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심리를 배우는 것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타인에 대해서 잘 알고 행복해지고 뭔가 좋은 일, 그 인생을 좋게 풀어나가고 싶고 이런 의미에서 배우는 거라, 저희가 이제 그 행운을 부르는 어떤 행운에 관한 얘기를 또 이 시간에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긴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처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해서 제가 같이 일했던 방송국 아나운서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아주 그 어떤 무대에 쓴다라든지 뭐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아나운서들은 보통 전혀 그 긴장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냐고, 그 거의 어떤 천부적인 재능 때문에 다들 그 자연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있다가 그냥 가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나운서 대답은 무슨 소리냐고, 어떤 경우에나 항상 긴장이 되고 들어가기 전에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굉장히 초조하기도 하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공개 방송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무대 뒤에서 출연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나운서들을 볼 경우에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초조해서 그 초조를 가라앉히느라고 뭔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해서 대본을 계속 연습을 거듭한다라든지 뭐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긴장 해소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긴장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 일에 능숙해져도 어느 순간에는 각계 마련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장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일에 관해서 저희가 직업, 일 이거에 관한 심리학을 엿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긴장이라든지 그 긴장으로 인한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장, 저희가 보통 긴장하게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험 공부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시험 공부에 몰입을 해도 지금 그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저희가 어떨 때 보면은 꼭 시험 전날에 무슨 소설책 같은 거 하나 잡아서 읽기 시작해서 공부는 다 미뤄두고 그것만 계속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드라마 밀렸던 걸 전부 다 본다라든지, 하필 그날 시험 전날 꼭 공부에 한참 몰입해야 될 시간에 굉장히 엉뚱한, 평소에도 오히려 잘 안 하던 일을 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뭐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야말로 평소 실력이 좋았던 거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왜 내가 하필이면 시험 전날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러고 후회를 하는 일, 저희한테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전날 도대체 왜 그런 엉뚱한 일을 할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소한 거 같지만, 이 하나로서 저희가 사람이 왜 긴장을 하고 그 긴장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 왜 엉뚱한 일을 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미국의 한 교수가 궁금해서 심리학자한테 물었던 겁니다. 왜 학생들은 시험 전날이면 이제
윌리엄 워즈워즈의 시에 대해서 분석한 그 책을 본다라든지 노트를 본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가끔씩 엉뚱하게 오토바이를 분해한다라든지 뭐 소설책을 읽는다라든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러고 심리학자한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대답하기를 그게 다 긴장에 의한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이 내는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를 당장 꼭 해야 할 일보다, 당장 꼭 해야 하는 어려운 일보다는 그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쉬운 쪽으로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생기면 무조건 그 긴장의 원리는 쉬운 일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배가 고프면 우선 어떤 밥이라든지 음식부터 찾게 되듯이 긴장을 하면 그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 즐거운 방법, 이것부터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긴장과 항상 싸워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그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 전날이나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험 전날 다른 일을 해서 시험에 실패를 하면 그거를 경험으로 해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긴장을 그대로 갖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이렇게 되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뭔가 에너지가 다시 이제 선회를 하고 심리 상태를 본인이 잘 통제를 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난번에 또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이 경우는 이제 결과만을 생각을 하죠. 시험을 잘 못 봤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으로 인한 긴장을 또다시 회피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긴장의 악순환과 실패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를 언젠가 한번 그 본인이 강하게 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강하게 끊음으로 인해서 역시 공부를 좀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든지 뭐 준비를 많이 하니까 좋은 효과가 나온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실패를 한 경험으로 계속 오히려 그 다음번에도 긴장을 일단 회피하고 보게 되는 거. 저희 심리 그 상태에는 굉장히 어떤 앞에 미룸에서도 봤지만 도피하려는 이런 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긴장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의 해결책도 역시 그 미rum의 해결책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당장 꼭 해야 할 일을 우선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꼭 해야 하는 일들을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고 무조건 실행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 보통 이렇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맛있는 빵과 맛없는 빵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먹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흔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맛있는 것부터 먹겠다 그러고 맛없는 것부터 먹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에 심리에서 그 끝이 좋아야 좋다를 생각하면 맛 없는 걸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끝이 좋으니까 두 개의 빵이 다 맛있는 걸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저희가 이런 어떤 일에 있어서 보자면은 우선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빵에 해당되는 하기 싫은 일에 해당되는 맛없는 빵을 먼저 먹고 맛있는 빵을 먼저 먹는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미루지 않기 위해서 그 긴장을 덜어내기 위해서 긴장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역시 좀 다른 얘기지만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어떤 것을 먹든 효과는 똑같다고 합니다. 맛있는 걸 먼저 먹거나 맛없는 걸 먼저 먹거나 그 사이에서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본인 취향대로 본인 개성대로 심리에서 본인의 개성과 취향도 중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당장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단 무조건 해보고 그게 약간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갖추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를 할 때 다 주위를 깨끗이 해놓고 청소부터 하고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안 하는 쪽으로 그 사이에 틀어서 보다 그러면 책상 치우고 또 다른 일을 또 가져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주위가 어지럽고 거슬리더라도 일단 내가 그럼 시험 공부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시작한다. 이러면 그 일 자체에서 추진력이 생기고 가속도가 붙어서 오히려 일이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긴장이 돼서 무조건 피하고 싶은 일일수록 일단 하여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심리를 통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그 시작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어서 일이 몇 배나 잘 된다는 거, 이걸 저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과 심리에 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심리 실험이 있는데요. 시험 전날에 연습을 하면 이길까 질까, 이것도 앞에 얘기랑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이 너무 심하게 될 때 그 긴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그 일에 더 효과적으로 할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수능같이 중요한 시험 있을 때 뭐 어떤 경우는 일찍 자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정신이 멍멍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얘기에 따라서 일찍 잠들었는데 너무 일찍 자서 오히려 새벽에 깨서 잠도 잘 수 없고 긴장은 되고, 그러다가 아침에 거의 다시 이렇게 약간 졸린 상태로 시험장에 가게 되는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긴장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긴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이제 학자가 연구한 것인데요. 시험 전날에 연습을 하면 이길까 질까를 이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농구 선수들을 상대로요. 그래서 그 조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에게는 농구 시합 전날에 연습을 하면 이기는 것하고 연습하고 상관이 있는지를 조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시합 전날에, 중요한 시합 전날에 연습을 하면 이길까 질까를 조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면 이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B그룹한테는 연습을 했더니 졌다, 연습을 하니까 진다, 이것이 상관이 있는지를 역시 또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위한 것은 시험 전날 연습하면 이길까 질까지만 질문이 던져지는 게 다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언어하고도, 저희가 언어 심리학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누구에겐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어를 제시하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도 여기서 또 덩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그 조사 결과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날 연습하면 이길까 질까라고 했을 때의 그 자체보다도 실험 결과를 보니까 가서 이기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해 온 그 그룹의 조사 결과는 연습하면 이긴다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는 쪽과의 연관성을 질문도 그렇게 던지고 조사를 그 방향으로 해온 그룹의 조사 결과 역시 진다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데 따라서 대답이 달랐거나 조사하는 사람의 어떤 선입견이 들어갔거나 뭔가 상황이 거기에 맞춰졌다라는 거죠. 이로써 그 토마스 길로비치는 주어진 문제의 가정에 맞춰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는 그런 또 실험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내가 주입을 하면 나오는 것도 긍정적인 게 나온다는 거. 어떤 들어가는 그 생각의 방향이라든지 긍정 부정 이런 어떤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날 연습하면 정말로 이긴다, 정말로 진다,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기보다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는 시험 전날 연습을 하니까 잘 되더라. 나는 시험 전날 연습하면 정말로 잘 안 되더라.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오히려 터득을 해서 본인에 맞게 해가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도,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긴장은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나는 해낼 수 있고 나는 잘 해낼 것이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저희가 이제 흔히 징크스라고 해서 보통 안 됐을 때 뭘 하면 안 돼. 뭐 시험 전날 머리를 감으면 나는 꼭 시합에서는 우리 팀이 꼭 져. 뭐 이런 식의 어떤 저희들이 이제 흔히 보통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징크스를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발견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는 게 저희가 긴장도 풀면서 좋은 습관도 가지고 그 일에 대한 성취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긴장은 결국 불안 때문에 오고 또 긴장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긴장이 된다 하면은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불안을 가라앉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불안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약어로 NLP 이런 어떤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방법은 2차 세계대전 때 월남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2차 세계대전 때의 월남전이 아니죠.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 같은 어떤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쟁을 겪고 나면 누구나 심한 내면적인 상처를 갖게 될 텐데 그런 어떤 내면적인 상처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사람의 활동과 생각 패턴이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체계에서 언어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혹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체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사람의 어떤 활동과 생각 패턴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은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다 사실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뇌만 심리를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언어도 연관이 있고 뇌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본인이 하는 행동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영향으로 심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고받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언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편안하게 쓰는 거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언어인데 그 언어로서 사람의 불안을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이제 흔히 명상이나 최면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명상과 최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명상은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제 예외로 친다면은 방법은 비슷하지만 최면의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에서 가령 최면이 심리학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다. 최면은 다소 어떤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심리학 학문적인 부분에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좀 대립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안을 가라앉히는 어떤 명상적인 이 NLP에는 최면과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이제 레드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최면 정신의학자가 최면을 걸면 그 사람이 최면에 걸려서 내면에 있던 상처를 다 꺼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하는 게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계 보고도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언어가
본인이 그 무의식에 깃든 어떤 상처들을 언어로 인해서 끄집어내고 뭐 레드선이라든지 어떤 그 언어 그 구호를 통해서 이게 나오고 그 나오는 걸 통해서 본인의 무의식을 바깥에서 어떤 이렇게 일정한 명령 체계를 내려주면 그 명령 체계에서 본인에게 깃들어 있던 상처들을 꺼내서 회복하고 대답하고 그러는 과정이 치료 과정이 되기도 하는, 분명히 어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효과가 없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최면이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결코 그 수용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 심리학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떤 최면 수준은 아니어도 조용하게 명상에 잠겨서 나에게 스스로 언어를 주는, 어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언어적인 명령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가 굉장히 행복했던, 저도 예전에 그 어떤 그 기공에 관련된 운동 삼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신체는 정신적으로 편안해야지 신체도 건강하다라는 게 그쪽의 그 주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하기 전에 명상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그 누군가가 계속 명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 소리를 틀어주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혼자 스스로, 가령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불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가부좌를 들고 그 명상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혼자 심리적으로 계속 본인에게 이거는 잘 내가 해낼 수 있을 거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어떤 방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혼자 있으면서 조금 더 길게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 가장 내 생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꺼내서 그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 기억으로서 자신감을 찾고 어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이런 어떤 그 본인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해소하는 것은 그 자체에 당장 닥친 일만을 어떤 잘하게 하는 것 말고도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그 사람도 알지 못했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재생력, 본인이 충분히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역시 최대한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라는 게 어떤 정해져 있는 용량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뭐 너무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보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나 스스로에게서 내가 끄집어내는 방법을, 불안과 긴장을 가라앉히는 방법 하나를 익혀둠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긴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 푸는 방법을 반드시 뭔가 하나를 심리적으로 갖추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긴장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행운이라는 언어는 심리학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운이라는 거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진 것을 우리가 흔히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행운이 우리의 심리와 어떤 연관이 도대체 있다는 건가? 행운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거고 내가 무슨 노력해서 내 심리를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데 왜 행운이 심리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행운이 심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 동화 중에 세렌디프의 세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주인공들은 이제 왕자들인데 이 왕자들은 항상 뭔가를 잊어버려서 이제 뭘 찾게 됩니다. 근데 찾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엉뚱한 거, 더 좋은 걸 찾게 됩니다. 가령 뭐 본인은
그냥 작은 구슬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 구슬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를 뒤졌는데,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오히려 정말 본인이 그 예전에 잊어버리고 찾고 싶었으나 못 찾았던 더 큰, 더 좋은 장난감을 찾게 된다라든지 이런 결과를 항상 갖게 됩니다. 저희도 이런 일 굉장히 많죠. 굉장히 중요한 도장이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를 찾다가 그냥 사소한 뭐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장소에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뻤던 일. 이렇게 우연히 뭔가 발견하는 기쁨들, 우연히 발견하고 맞게 되는 행운들, 이런 게 이제 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 이 동화에서 비롯돼서 아예 세렌디피티, 어떤 우연히 얻는 행운들, 행복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정식 용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운도 이 교육 심리학자인 굉장히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인데요. 수온다이크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행운조차도 사실은 준비된 데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면 안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서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계기와 만나서 그것이 행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 준비했던 것을 그저 걷어들이는, 회수하는 이런 거라는 게 이 심리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준비성의 법칙은 특히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요.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행할 준비가 미리 갖춰져 있을 때,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그 행동을 할 때의 자신감도 커지고 마찬가지로 만족감도 커진다라는 게 이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이런 특히 그런데 그 준비라는 거는 강요되지 않은 거, 본인 스스로 뭔가 했을 때 훨씬 그 효과가 크지 자율적이지 않고 강요된 것에 의하면 이제 적극성이 없다라는 게 이 준비성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비성의 법칙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처럼 보이는 걸 이제 어떻게 만날 건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화 세렌디피티라는 이제 영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가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이런 어떤 그 행운에 의존하는 거, 행운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들고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해서 이제 그 사랑, 연애를 시작하게 될 단계인데 여자 쪽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운명적인 사랑인지,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디선가 다시 만날 거다. 그걸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의 어떤 전화번호를 적은 책을 헌책방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사람한테 가면 우리는 운명인 거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운명적인 사랑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남자한테 받은 그 남자는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5 지폐에다가 급하게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는데 그 전화번호가 적힌 $5 지폐로 역시 여자는 또 그냥 솜사탕을 사 먹습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본인한테. 그리고 이 돈이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가 운명이라면 그 돈이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전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운명을 실험해보는, 뭔가 행운이라는 것을 이제 실험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세렌디피티는 내 의지나 내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한번 실험해본다. 이제 이건데, 그러나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준비된 데서 나온다라는 거를 심리학자들은 이제 연구 끝에 그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행운이 나한테 우연한 듯이 보이는 행운이 나한테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다른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또 다른 어떤 심리학자는 데이브 앨리스의 그 세계 최고의 학습법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세계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이런 말이라는 거는 뭐 최고, 최상,
이런 말은 사실 저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교보다는 본인에게 알맞은 좋은 이런 상태인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지 비교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행운을 불러들이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선 결심 선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를 막연히 머릿속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언을 하는 기분으로 선언서를 쓰는 기분으로 어디다 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심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보통 흔한 자기 처세술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쓰라는 겁니다. 결심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어디엔가 쓰고 수첩에 적고 뭐 메모지에 적고 이렇게 적으라는 건데 그 적어야지 그 결심 자체가 육화가 되고 완전히 내 것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 효용성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결심 선언을 작성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결심 선언의 방법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단어는 정말 심리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앞으로 졸지 않을 것이다. 난 앞으로 절대 강의 시간에 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나는 회계학을 공부할 때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의 어떤 선언문을 작성하는 게 그 행운을 부르는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학자가 다른 심리학자와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노력한다는 단어를 오히려 이 심리학자는 쓰지 말라고 합니다. 가령 나는 앞으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 영어 회화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본인에게 스스로 나는 노력은 했다. 그런데 안 됐다. 안 됐을 뿐이다. 나는 노력했다. 이러면 본인이 빠져나갈 여지가 언제든지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변명의 여지가 언제든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이 심리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노력한다라는 단어 대신에 오히려 구체적으로 나는 뭐 가령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학원을 어떻게 가서 정확히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심리학자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안데르손 에릭손과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이거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0시간의 법칙. 이 심리학자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올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진로를 미래까지 더듬어 가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 프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아마추어 수준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습한 양에 따라서 나중에 굉장히 유능한 그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순전히 연습 시간에 의해서 사실은 많이 좌우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타고났다, 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뇌의 라든지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남보다 더 충분히 우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천부적인 거 말고 사실 보다 더 광범위한 그 결론을 보면은 오히려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그 자기 분야에서 훌륭한 두각을 나타내기가 더 쉬웠다는 게 이런 어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이 레비틴이라는 심리학자는 특히 매직 넘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매직 넘버, 마술적인 넘버, 어떤 마술의 넘버는 뭐냐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을 기울여서 만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굉장히 그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 시간의 법칙, 레비틴의 또 매직 넘버, 1만이라는 어떤 시간 넘버, 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비틴이라는 사람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성취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큼의 성취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거죠.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만 시간 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시간이면 물론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내가 10년을 그만큼 할 건지 뭐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할 건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할 건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대충 학창 시절로 잡아서 중고등학교라고 치면은 만 시간이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잡고 한 달에 20일 정도를 잡고 그리고 10년을 잡았을 때 이 만 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다. 내가 음악을 정말로 굉장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러면 학과 공부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면서 이제 뭔가 만 시간은 별도의 내가 피아노 연습에만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에 3시간이면 사실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 단위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3시간을 물론 일주일에 3일 정도고 그러긴 하지만 3시간을 어쨌든 꼬박 연습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심리에 각인이 되고 우리에게 그 육화돼서 나중에 어떤 행운처럼 보이는 그런 기회를 사실은 얻고 만들고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축약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긴장과 그 다음에 행운, 심리학 용어 같지 않은 어떤 행운을 행운이라는 게 사실은 준비된 데서 나온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서 그 긴장을 푸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역시 가지고 있는 긴장 해소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또 게시판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 저희가 이 심리학을 그 어떤 학문적인 심리학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심리학에 초점을 맞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만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만 시간을 들이려면 만 시간을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한 뭐 몇 살 때까지 어떻게 몇 시간 정도를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계획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은 항상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일상심리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마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직업 갖고 있고 지금 일하시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께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과 직업의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